지금 신평이 김기현 후원회장직을 사퇴했어요. 이게 그냥 쉽게 보면 될 일이 아니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평이 그랬잖아.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논란이 된 거죠. 네. 근데 신평이 위치가 윤석열의 멘토, 그 다음에 그 김기현의 후원회장이란 말이에요. 위치가 심상치 않은 거죠. 가장 당선이 유력한 사람의 후원회장이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멘토야. 이 사람 말의 파장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여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함. 그치? 예. 근데 그 여당을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탈당할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버렸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안철수한테 하듯이 그 말은 너무나 같다. 그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해. 그럼 뭐야? 그건 윤석열의 뜻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신평이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김기현이 아니더라도 윤석열이 낙점한 그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되지 않으면 당을 쪼개서라도 어떻게든 그러니까 윤석열의 의지를 관철을 시킬 거다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대표 후보가 누가 되느냐, 윤석열의 의지가 누구냐로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건 신평이 처음 했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러니까 뭐 유승민 날리거나 나경원 날리듯이 만약에 정말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또 즉각 발전해야지. 반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비하한다. 뭐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뭐 이렇게 은유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계속 공격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실도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 있잖아. 박정희 때 그런 거 많죠. 카카.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꾸 안 해요. 대꾸 안 하면 긍정이야 그게.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성대모사 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신평이라는 캐릭터를 봐야 돼요. 신평이 문재인 정부 내내 쓰였던 언론에서의 용도는 뭐냐면 문재인 캠프에 있던 신평도 문재인 저격 이런 거나. 근데 저번에 한번 신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평 캐릭터가 문재인 캠프뿐만 아니라 신평이 관련돼 있는 어디를 들어가나 나중에 뒷말이 나오고 나중에 여기서 내부 분란이 생기고 거길 뛰쳐나오는 게 지금 여러 건 있어요. 신평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오죽했으면 제가 프로 불만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캠프에 있다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캠프에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신평 자리를 못 챙겨준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부터 신평이 돌아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저격하기 시작. 그게 신평의 캐릭터야. 자, 신평이 김건희 표절을 옹호를 했었잖아.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 정도는 흔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예. 우리들 입장에서는 신평이 좀 좋은 자리 하나 얻겠네 했더니 사학분쟁위원이라는 자리로 갔어. 한 달에 한 번 회의 나가면 되는 자리. 한 달에 한 번 회의 나가는. 근데 신평 입장에서는 돋보이는 자리도 아니고 김건희처럼 돋보여야 되잖아. 근데 사학분쟁위원이 누가 관심 있냐고. 그러니까 이자가 뭔가 이렇게 어떤 인맥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김기현 후원회장을 하네? 그러니까 다시 돋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기 말 한마디가 언론이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결국 어느 조직을 가나 문제 일으키고 배척받았던 게 신평의 캐릭터예요. 여기까지 온 거야, 오늘까지. 근데 어제 윤석열한테 신평이 오래된 멘토겠어요? 윤석열한테는 그 유명한 40년 지기들 겁을 내지 마라. 도사들도 있고. 그 40년 지 중에 석동현이가 있어. 석동현이 신평을 공개 저격을 해.
공공연히 내뱉을 소리냐 이게 지금 네 엄마 실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비밀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왜 떠드냐 이거 왜 아닙니까? 이렇게 입이 싸 이런 이야기고. 석동현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랬냐면 당 대표로 출마한 유력 후보의 후원회장 신분이라면 더욱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네. 이 말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김기현 후원회장을 사퇴해요. 이제 그 심평의 스타일 중에 빈정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항상 저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럼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사퇴한다는 말을 뱉었잖아. 예.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음. 이럴 때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공개적인 거 말고 내부적으로. 에이 뭐 그런 거 그래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심평은 총구를 다시 안철수 쪽으로 겨눌 텐데 요거 그대로 두잖아요. 심평이 이제 혼자 부글부글 해가지고 한 2주 지난 뒤에 윤석열 저격해요. 이런 캐릭터라서 그런 거야. 골 때리는 거야.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신평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본인의 후원회장의 역할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원회장의 역할은 뭡니까? 돈 모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자기는 그게 역할이 아니라 자꾸 안철수가 친윤 하면서 본인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윤 프레임을 깼다. 나는 그게 나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사퇴한다. 이렇게 궤변을 펼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니 들으면서. 후보회장이면 최소한 본선 올라가는 것까지는 보고 그만두든가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그 사퇴나 이런 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돕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 될 때까지 잘 되는 쪽으로 도움을 줘야죠. 내가 돋보이고 그거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 저격을 하면 사퇴해버리고 이런 캐릭터들은 인간적으로 신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캠프에 있다가 아무 자리도 얻지 못하자 갑자기 반문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까지도 저격 같은 이런 캐릭터가 어디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야 석동현이가 한 말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라는 메시지 안 나오면 이거 금방 반윤된다니까. 그럼 2주 후에 촛불 집회에서 만납시다. 네. 자 그렇고 또 하나 그 일종 이모저모 같은 건데 그 윤석열이 당비 300만 원 냈다고 당비는 300만 원, 당구는 500. 그게 이제 마차님이 만든 그 신조어인데 이준석이 여기 또 빈정거려요. 이 특유의 깐족. 이준석과 한동훈이 누가 더 깐족거릴까요? 나도 200만 원 냈다. 예. 근데 나한테는 왜 맨날 총질한다고 그러냐. 근데 그 대통령실에서 저 300만 원 당비 얘기한 그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즘 대통령실에서 누가 이야기했다고 아니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실에 따르면이라고 나오니까 고위 관계. 누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 사람 잘라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 콘텐츠를 오래 다뤘지만 대통령이 당비 얼마 내는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거를 왜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그 정당이라는 게 주식회사도 아닌데 당비 내는 만큼 발언권이 있는 겁니까? 나 그 말이 진짜 놀라웠어요. 아니 그러면은 300만 원 내는 사람은 1,000원 내는 사람에 대해서 뭐 3만 배 이상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애들 수준이 그렇죠. 내가 민주당에 내는 당비 무대에 한번 올라가서 말할 정도는 내가 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지금 당비 300만 원 낸다며, 아니 30만 원 낸다며 한 달에. 네. 이거 특별 당비거든요. 네. 1,000원만 내면 되는 거. 국회의원들은 현역이니까 30만 원씩 내. 윤석열은 3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 1,000원 하면 한 얘기기도 한데 당원들은 1,000원씩 내잖아요. 근데 그 당원들 목소리를 한 명은 1,000원이지만 80만 명, 90만 명 되는 당원들 목소리는 들어줍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돈이 훨씬 더 크죠. 윤석열이보다. 그렇죠. 네. 윤석열이 300만 원은요. 당원 몇 명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래봐야 계산이 잘 안 되긴 그냥 한데 0.0001 3,000명 정도 되나? 네, 네. 300명 아니고 3,000명 정도 되겠죠. 네. 3,000명 목소리는 들어줍니까? 논란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까 말한 게 정답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게 코끼리 생각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 아 그래 윤석열 300만 원 된다고? 아이고 우쭈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 유치하잖아. 네. 아니 그럼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오늘부터 당원비 400 낼게. 그럼 윤석열보다 더 말 많이 해도 되나? 네. 이런 논리가 통하는 겁니다.
하긴 지금 뭐 민주당도 권리당원들 돈 얼마나 내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최소가 1,000만 원, 그렇죠. 1,000원인 1,000원. 거지. 네. 내가 윤석열보다 많이 내고 목소리 발언권 더 얻고 그러면 되겠네. 자, 됐고요. 자, 이준석 이야기는 지금 이게 팀 윤회관? 얘는 저거를 정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저거를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그 저 장제원, 권성동, 뭐 윤한홍, 뭐 이철 이런 애들을 다 네. 합쳐서 팀 윤회관이라고 하는데 윤핵관 팀도 아니고 팀 윤회관. 실력을 대선 때 보지 않았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천하람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당원 당비 1,000원 내는 당원도 그만큼 영향력 행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내에서 팽당할 날 멀지 않았어요. 지금 분위기 보면. 국민의힘들 당원들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가 깃발을 엄청 큰 걸 꽂아요. 그러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 근데 지금 안철수 지지하거나 천하람 지지하는 쪽의 사람들이 지금 사기가 올라가고 있어. 이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려다가 투표를 하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일단 김기현의 50% 득표만 저지하면 안철수와 천하람이 단일화까지 표현보다는 결선에서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는 측면이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불안할 거예요. 거기다가 국회도 그러니까 국회라기보다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내부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서로 아직까지는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만 당대표 선거가 끝나는 순간 누가 당대표에 선출됐느냐에 따라서 바로 균열이 갈 겁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김기현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당대표가 딱 정해지는 순간 결국에는 나는 공천을 못 받는구나.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끼리 뭉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양손에 떡을 쥐게 됐어. 김기현이가 당선되면 아이고 윤석열이 뭐 당무 개입해가지고 아주 독재해네 이런 비판 받을 수 있고요. 김기현이가 아닌 누군가가 당선이 됐어. 그러면 윤석열 저거 국민의힘도 장악 못하고 쪽만 팔리다가 끝났네. 양손에 떡, 쥔떡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김기현이 되면 우리는 총선에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냐면 윤석열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도록. 네. 가장 잘하는 건 그거라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는 되시는 분이 친윤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스럽게 경쟁하세요 했으면 됐어. 그러면 윤석열 리스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내부 정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 뭐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소외시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만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그 자리를 만들어 온 사람이다 보니까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법과 절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역량을 드러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삽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질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어느 쪽 누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한테는 리스크가 된 거예요. 국민들 봤을 때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층 포함 모든 국민한테 물어보면 안철수가 김기현 3배 이상 나오는데 그 국민들한테 인기도 없는 김기현을 뽑아놓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올인했는데 김기현이 안 뽑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결국 내가 검사들 몇 명 공천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필연적으로 오히려 안철수나 천하람 같은 비윤이 당선되는 게 총선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공천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한테 배척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윤석열 충성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결국 다 나머지는 적이 되는 거죠. 요거를 모르는 윤석열이가 지금 정치한답시고 앉아서 관저에 사람 불러들여가지고 한잔하고 기분 좋다 이러고 있는데 요즘 관저도 아니라잖아요. 뭐래? 저기 영빈관이라고. 영빈관으로 불러가지고 한잔 한다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TV 김돈가스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신시아님 아우 예쁘시네요 이름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아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